혼성 듀오 더 자두는 2003년 남녀 간의 사랑에도 조화가 필요하다는 의미의 노래를 불렀는데 그 노래의 제목이 김밥이었습니다. 이처럼 김밥은 조화가 중요한 음식입니다. 바깥은 고소한 김으로 안은 여러가지 신선한 재료로 가득 차 있어 각각의 재료가 만들어내는 조화, 그것이 바로 김밥의 맛입니다. 김밥은 라면, 짜장면과 함께 한국식 패스트푸드를 대표하는 음식입니다. 경제 상황이 넉넉하지 않았던 1990년대 이전에는 주로 소풍 가는 날에만 만들어 먹던 음식이었습니다. 요즘엔 길에서 수많은 김밥집을 볼 수 있죠. 1990년대 중반에 김밥 전문점들이 생겨나므로 더욱 손쉽게 만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또한 모든 편의점에서도 김밥을 판매합니다. 김밥 전문점을 통해 김밥은 치즈김밥, 고추김밥, 누드김밥 등 다양한 메뉴들이 생기면서 우리나라 사람들 생활 속에 깊이 자리 잡게 되었죠. 김밥은 단순한 음식이 아닌 한국인 의상과 감정, 사랑과 기쁨이 담긴 음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동 중에 먹기에도 간편해서 지하철역이나 버스터미널 등에서 많이 구매합니다. 어린아이부터 노인까지 한국 사람 중에 김밥을 싫어하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김밥은 김과 밥이 합쳐진 말입니다. 밥을 김으로 감싸 둥글게 말아서 잘라낸 음식입니다. 김은 한반도에서 삼국시대 신라 시기부터 먹은 기록이 있습니다. 삼국 유사와 군조각목을 보면 신라의 깊은 바닷속에서 채취하는데 허리에 새끼줄을 묶고 깊은 바닷속에 들어가서 따온다. 4월 이후로는 대어가 나타나 해치기에 채취를 할 수가 없다 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그 당시 김 자체는 양식이 아닌 채취하는 형태이기에 상당히 귀했습니다. 고려시대부터는 시중에 유통과 보관, 선물 공물 진상을 위해서 종이 형태의 판김인 해의가 등장합니다. 고려 말기에서 조선 쪽에 살았던 모군 이색의 시에 강릉 절도사가 보내준 해의에 대해 감사하다는 내용이 있으며 곡물 진상물으로서 백성들의 고충이 있다는 내용의 기록들이 조선왕조실록에 있습니다. 조선 후기부터 김 양식을 통해 마른 김이 판김 형태로 유통 및 진상되기 시작했습니다. 이때부터 본격적으로 판김을 기름에 구워서 먹었고 밥이나 다른 곡식을 김에 싸 먹는 김쌈도 먹었으나 쌈이라는 병칭에서 볼 수 있듯 지금의 김밥과는 형태가 다소 달랐습니다. 당시의 김쌈은 말 그대로 상추쌈이나 배추쌈처럼 판김에 밭과 나물을 넣어서 손으로 주고 먹는 형태였습니다. 1800년의 마렵에 지어진 지휘전서의 김쌈에 대한 기록을 보면 김쌈은 김을 손으로 문질러 작태를 뜯는다. 손질한 김을 소반 위에 펴놓고 발갯깃으로 기름을 바르며 소금을 술술 뿌려 재우고 구웠다가 네모 반듯하게 잘라 담고 복판에 꼬지를 꽂는다 라는 것으로 보아 기름을 김에 발라 구운 현재의 판김과 유사한 형태의 김을 먹은 기록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김을 최초로 이 양식한 사람은 전남 광양에 살던 김여익이라고 합니다. 김여익이 조선신 6대 임금인 인조에게 손수 만든 해산물을 진상했는데 수라상에 새까맣고 종이 같은 반찬이 나오자 어리둥절해하던 인조는 한 번 먹어보고 맛이 좋으니 이름이 무엇인지 물었습니다. 한 신하가 광양 땅에 사는 김 아무개가 만든 음식입니다 라고 하자 인조는 그 자리에서 그럼 앞으로 이 바다풀을 그 사람 의성을 따서 김으로 부르도록 하라고 해서 김이란 이름이 생겼다고 합니다. 김밥은 소금과 참기름으로 맛을 낸 밥을 시금치, 단무지, 당근, 달걀, 우엉 등 속재료를 넣고 김으로 말아서 한 입 크기로 썰어낸 음식입니다. 안에 들어가는 재료들을 하나하나 손질하고 요리해야 하기 때문에 먹기에는 단편하지만 만드는 데는 손이 많이 가는 음식입니다. 김밥을 깔끔히 말아놓은 후에도 터지지 않게 자르기가 쉽지만은 않습니다. 김밥을 아무리 잘 싸더라도 결국은 재료의 길이 차이와 누르는 압력으로 인해 양쪽 끝부분으로 재료가 불규칙하게 튀어나오다 보니 좀 못생긴 모양이 되어버리는데 이걸 꼬다리 혹은 꼭지 등으로 부릅니다. 김밥 한 줄마다 딱 2개만 나오니 나름 TGV라고 할 수 있죠. 편의점 등에서 판매하는 대량 생산 형태의 공장 김밥은 처음부터 재료를 일정한 길이와 양으로 정리하고 기계로 자르기 때문에 이 꼬다리가 생기지 않습니다. 충무김밥과 같이 그냥 한 번에 먹는 종류도 있습니다. 김밥은 한편으론 한국인의 창의력을 보여주는 음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주 많은 종류의 김밥이 있는데 일반적인 김밥 외에 다음과 같은 김밥들이 있습니다. 치즈김밥, 참치김밥, 김치김밥, 멸치김밥, 콩나물김밥 등 다양한 김밥이 있습니다. 충무김밥이 알려진 계기는 흥미롭습니다. 40여 년 전인 1981년에 국풍 81이라는 대규모 문화 행사가 있었습니다. 5월 28일부터 6월 1일까지 5일간 여의도 광장에서 개최된 이 행사 덕분에 충무김밥이 이름을 알리게 되었습니다. 경남 통영의 충무항구에서 1960-70년대에 생겨난 이 김밥은 조미를 하지 않은 맨김에 한 면을 구운 다음에 반만 손가락만하게 싸서 반찬으로 무김치나 오징어 무침을 곁들여 먹는 것입니다. 국풍 81 행사 때 경상남도관에서 어두이 할머니가 팔던 김밥이 언론의 주목을 받으면서 많은 사람들이 충무김밥을 알게 되었습니다. 점차 퍼지기 시작해 40여 년이 지난 지금엔 고속도로 휴게소에서도 우동 라면과 함께 쉽게 만날 수 있는 음식이 되었습니다.
마약김밥은 광장시장에서 유명해진 김밥인데 충무김밥 정도 되는 크기로 안에 시금치, 단무지, 당근 3가지 부재료가 들어가는 단순한 김밥입니다. 너무 맛있어서 마약처럼 끊을 수 없다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김으로 야채를 싸고 밖을 밥으로 싼 누드김밥도 있습니다. 일부 분식집에서는 남은 김밥의 재고철 또는 새로운 메뉴 개발을 위하여 김밥 튀김을 팔기도 합니다. 제주도 먹물로 꽁치김밥이 있습니다. 잘 구운 꽁치 한 마리가 김밥 한 줄에 머리부터 꼬리까지 통째로 들어갑니다. 구운 꽁치 고소함이 김과 궁합이 잘 맞습니다. 김밥은 영양학적으로도 상당히 괜찮은 음식이기도 합니다. 기본적으로 김에 밥을 넣고 거기에 만드는 사람이 먹고 싶은 대로 재료를 추가하는 방식이기에 만들기에 따라 그리 높지 않은 열량으로 채소류 재료들을 통해 각종 영양소를 골고루 섭취할 수 있는 음식입니다. 북한에서 김밥은 2000년대까지는 귀한 음식이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북한에서는 백령도와 연평도 인근의 황해도 지역에서만 김이 주로 생산되기 때문입니다. 탈북자들도 김밥을 북한에서 먹어보지 못하고 한국에 와서 처음 먹어보는 경우도 있을 정도입니다. 김은 원래 서구인들이 보기에 괴식으로 비칠 수 있을 만큼 호불호가 갈렸습니다. 서구 문화권에서는 해초를 잘 먹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일잔 맛을 본 다음에는 대부분 좋아하게 됩니다. 김과 김밥은 서양 사람들에게는 낯선 음식이었지만 최근 한국의 음식 문화가 알려지면서 김과 김밥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전 세계에 많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한국을 대표하는 음식이기 때문에 외국 손님에게 꼭 소개할 만합니다. 해외에서 김밥이 K푸드로 급부상하면서 수출액이 사상 최대치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제 김밥은 한반도를 넘어 전 세계로 퍼져나가고 있습니다. 한국의 대표 패스트푸드 김밥. 여러분은 어떤 김밥을 가장 좋아하시나요?